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 및 3년 특례 전형 중에서 지필고사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4월 중순 벌써 됐네요.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7월 초 우리가 특례 원서 접수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학생이나 부모 관련된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지원 대학 결정도 하셔야 되고 학과 결정도 하셔야 되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더 서둘러서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3가지 방법의 전형의 방법이 있어요. 특례가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전형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다. 그러면 그냥 수능이잖아요. 수시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성적 이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특례 같은 경우는 전형이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표, 학력 수준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정확하게 기준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형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특례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와 서류 면접고사 전형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포진되어져 있고 주요 대학들이 포진되어져 있죠.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아마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다 여기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야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등등등이 지필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등등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2024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소개서의 폐지예요. 특히 3년 특례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자소서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학생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의 과정을 보여주는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자소서인데 자소서가 원서 지원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에 하나죠.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에서 올해 숭실대학교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꿨죠. 전형의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위 대학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화여대나 그 다음에 한국외대, 국민대, 숭실대학교,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독여대, 고려대, 세종 등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서류평가 전형이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원서 지원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서류평가 전형이 매우 불리하다.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릴 거다. 그만큼 입결이 높아질 거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필고사를 준비할 거를 꼭 권하고 싶어요. 지필고사의 준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이거죠. 지필고사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본다. 또는 국어나 영어 시험을 본다. 지필고사를 본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또 지필을 준비하려고 하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가지고 있는 지필고사의 단점입니다. 어려운 점이죠. 지필고사의 어려운 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 표면적 어려운 점이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다시 말해 합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점, 상위권 학생들이 지필고사에 몰리지 않는다는 점,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와 서류평가 전형 간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 따라서 2022학년도부터 지필고사의 합격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 이런 점이 되게 유리한 거예요. 내가 90점을 맞을 수가 있어. 90점 맞으면 뭐해? 커트라인이 100점이라면 아무 의미 없죠. 나는 시험을 봤을 때 70점밖에 못 맞아. 그러면 70점 맞으니까 나는 떨어질 거야. 하지만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커트라인이 60점이 됐다니까요. 결국은 내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쟁 구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입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원 현황을 봐도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의 경쟁률 차이가 큰 점을 알 수 있어요. 서류평가 전형은 대부분의 경쟁률이 약 9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9.14, 9.28.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뀐 대학,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로 바뀐 대학의 경쟁률 변화가 어떤지를 보시면 올해 서류평가 전형을 진행하는 숭실대학교가 어떤 대학이 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3.77, 그게 2023년도에 얼마가 됐습니까? 6.16, 2배가 된 거죠. 자, 한국외대는 5.30, 경쟁률이 8.36, 거의 2배 가까이 경쟁률이 오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경쟁률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입결이 오른다는 거예요.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2에서 8.67, 8.17로 경쟁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3.77이었다. 그럼 올해는 6대1의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린다. 왜 몰린다? 첫 번째, 서류 전형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다 몰려 있어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쫙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첫 번째, 가고 싶은 대학 몰려 있죠. 두 번째는 서류 전형이 준비도 간단하죠. 지필고사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뻔히 서류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결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상승한다. 서류 전형은 경쟁률이 상승하고 경쟁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합격생들의 스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필고사는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입결이 낮아지는 거예요. 합격 점수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5.57, 5.61. 대부분 5점대의 경쟁률이니까 5점대의 경쟁률과 9점대의 경쟁률, 다시 말해 경쟁률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된다. 이 점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등록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등록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이 76명이었는데 76명을 대학에서 뽑고자 했는데 과연 몇 명이 등록했냐, 이걸 볼 수 있는데 연세대는 100%의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려대학교 93.3%, 서강대학교 96.8, 성균관대 98.4, 한양대학교 100%, 중앙대학교 98.8, 이화여대 98.4, 경희대학교 98.9, 한국외대 74.6, 숭실대학교 47.2, 국민대 91%.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들은 98% 이상의 충원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 합격했어? 그럼 대부분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어. 그런데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해서 학생이 빠져나가. 그럼 대학에서 그 예비 합격자에게 자, 너 우리 학교에 등록할래?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모두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등록 비율이 높은 게 한국외대와 숭실대예요. 한국외대, 숭실대는 왜 미등록 비율이 높을까? 결국은 2024학년도에 한국외대와 숭실대가 전형의 방법과 모집 인원의 변화를 둔 이유가 바로 미등록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외대는 글로벌 캠퍼스의 인원을 줄이고 서울 캠퍼스의 인원을 늘린 거고요. 숭실대학교는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꿨죠. 그러면 숭실대학교 47.2%의 등록률이 뭐가 된다? 국민대학교의 91.1%의 등록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경쟁률이 2배가 되고 등록률이 47%에서 91%의 등록률이 되면 작년의 숭실대와 올해의 숭실대는 다른 대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 전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지필고사를 보세요. 지필고사의 대학은 경희대학교가 98.7, 건국대학교 91.7, 공국대학교 94.4, 홍익대학교가 91.5%고 숙명여대가 79.1%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80%, 아주대학교 83.3, 그리고 인하대학교 64.7,
한양대 에리카 64.9, 단국대학교 57.0%이니까 결국 지필고사 전형의 경쟁률도 9대1, 경쟁률이 5대1, 경쟁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충원율, 다시 말해 등록률에서도 보면은 서류 전형은 대부분 98%의 등록률이 나온다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대학들 중에서는 숙명여대가 79, 인하대학교가 64, 한양대 에리카 64, 단국대학교 57%, 세종대학교 80%로 등록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미등록이 발생된다는 얘기. 미등록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벌써 4월인데 언제 지필고사를 준비해? 나 5월인데 언제 지필고사를 준비해? 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이거죠. 내가 경희대를 가려고 하면 경희대를 90점을 맞아야 나는 붙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필고사를 봤더니 70점밖에 안 나와. 그럼 나는 70점, 경희대는 90점, 붙어 못 붙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생각하는 거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의 입결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90점을 맞아야 붙는다는 계산이었지만 이제는 70점을 맞아도 붙을 수 있다는 계산법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를 공부해서 합격하는 준비 기간이 짧아졌다. 예전에는 지필을 1년 공부했다. 이러면 요즘에는 지필을 3, 4개월을 공부해도 또 짧게는 한두 달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필고사에 집중되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에 대부분 집중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보면은 등록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경희대나 건국대나 동국대, 홍대에 붙느냐 못 붙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나머지 대학들, 다시 말하면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단국대학교는 좀 쉽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대학들별로 해서 지필고사 전형을 한번 보면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요. 서울 캠퍼스가 약 4.77, 그 다음에 2028년도, 2022년도 보면 5.94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5.98이나 4.70 정도의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전형 얼마였어요? 9대1.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4.7, 거의 서류평가 전형이 2배잖아요. 경쟁률이 낮죠? 지필고사는 아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 자연계열은 영어와 수학 시험을 보는데 결국 자연계열은 수학의 중요성이 크고 인문계열은 영어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제 문학 및 범위를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이 제외가 되어지고 수학은 수학 1, 2 과목을 포함해서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풀이 능력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경쟁률을 봤더니 60명 모집에 537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8.9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필고사 전형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학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국대학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왜? 건국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에도 경쟁률이 8.67입니다. 자, 인문계열은 영어와 국어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문항수를 보니까 영어 50%, 국어 50%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인문계열에서 영어의 배점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건국대학교는 영어와 국어의 배점이 동일하고요. 자연계열도 영어 50%, 수학이 50%이기 때문에 배점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고 고사 시간은 100분입니다. 면접 필답고사 일정은 전년도에는 7월 22일에 필답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동국대학교는 54명 모집에 43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8.07.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홍대 정도의 라인이다. 4개 정도가 조금 더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조금 더 합격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문계열은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5배수이고요. 국어와 영어에서 50, 50하고 2단계에서 지원 자격 심사, PF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 PF라고 하는 게 3년 특례 전형의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PF인데 PF 방식인데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성적으로 5배수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자격심사를 하겠다는데 자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5배수다.
배수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5배수까지 될 만한 인원은 절대로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필고사 성적도 중요하지만 5배수라는 점은 학생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평가가 이루어진다고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 필답고사 전형을 지필고사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필고사, 필답고사 위주의 전형이다. 지필고사 위주의 전형이다. 필답고사 위주의 전형이다. 다시 말하면 필답고사를 주로 반영하지만 고등학교 때의 성적도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 대신 여기서 꼭 전제가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 그럼 학생들 간의 고등학교 성적 차이가 매우 클까?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죠.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고 생각하면 성적이 좋으면 서류 전형으로 가겠죠. 서류 전형의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대나 숭실대 또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등 많은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필고사 중심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필답고사에서 국어는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등 25문항 총 50점이고 사지선답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지고요. 수학은 수학 1, 수학 2 25문항 50점, 그 다음에 4개 사지선답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지고, 영어는 수능 영어 범위에서 25문항 50점입니다. 그리고 사지선답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홍익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의 경쟁률이 4.88이에요. 그러면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까지가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건국대, 동국대학교의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홍익대학교로 가면서 경쟁률이 4.88로 경쟁률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홍익대학교는 인문이나 예술 계열은 1단계 배수가 4배수인데 필답고사 100%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를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면접을 본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고,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30문항 60문이고요. 그 다음 자연계열은 영어와 수학시험을 봅니다. 그쵸? 인문계열에서 특히 영어시험 외에 국어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점, 요게 특징이고, 또 면접을 본다는 것도 홍익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아까 보던 것처럼 숙명여대의 등록률이 좀 낮죠. 80%가 되지 않은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는 인문계열에서의 지필고사 과목이 국어 50에 영어 50%,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 국어 50에 그 다음에 수학 50%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과 다른 점은 보통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보지 않고 국어 시험을 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연계인데 국어 시험을 본다 이러면 좀 꺼리죠. 왜냐하면 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이유, 3.56의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이런 대학들은 다음으로 가면 2025학년도로 가면 숭실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지필고사 전형으로 실시하게 되어질 경우 많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꿀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나는 자연계인데 숙명여대 원서를 쓰고 싶은데 나는 국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어를 못해도 괜찮아. 왜? 합격 점수가 낮아. 경쟁률이 낮아. 그리고 등록률이 낮다니까. 웬만하면 붙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숙명여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는 홍익대학교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영어 필답고사만 보는, 다시 말하면 문과에서 영어 국어시험을 보거나 자연계에서 영어 수학시험을 보지 않고 인문계 자연계 관계없이 영어 필답고사만 보는 대학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필답고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토플 성적이 없는 분들이 볼 때 많이 지원을 하시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어는 지금 보니까 파트 1에서는 어휘 문제가 약 18문제, 파트 2에서는 어법 문제가 16문제, 파트 3에서는 어법과 관련된 게 16문제, 파트 4에서는
독해 문제가 열문제 출제가 되어지니까 사실 특례 지필고사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휘, 어법이에요. 어휘, 어법. 어휘, 어법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6.74, 5.13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지필고사 특강을 시작합니다. 지필고사 특강은 첫 번째 실전반이 6월 5일서부터 7월 2일까지의 약 4주간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끝나고 나면 7월 4일부터 시험 직전까지 해서 파이널반이 개설이 되어지고 수업은 한 반에 5명 정도의 그룹 수업, 또 1대1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시기가 달라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6월 5일 개강 시점에 맞춰서 수업에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6월 15일에 들어온다, 6월 20일에 들어온다, 나는 6월 말에 들어온다. 그러면 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에 맞춰서 수업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수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교시 체제로 3교시 5일 총 15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영어는 3교시 4일 총 12시간 수업을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문과인 경우에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국어는 3교시 5일 동안 15시간 수업 진행하고 영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교시 4일간 총 12시간 수업합니다. 이게 그룹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의 시간표 편성은 사실 특례가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많은 학생들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한국에 입국하는 시점이 만약에 6월 말에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6월 말에 들어오고 지필고사 시험까지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죠. 그럼 2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냐? 결국은 뭐냐면 특례의 어려운 점은 준비 기간이 짧다. 두 번째, 학생들마다 입국하는 날짜가 다 다르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건국대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학생들마다 학업 능력의 차이가 천차만별 엄청 차이가 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학생들끼리 진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밖에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이포리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학생 1대1 맞춤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수학을 그룹 수업으로 들으면서 영어만 1대1 개인 수업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서 학습 관리를 병행하고 싶다. 자, 반대로 나는 영어를 그룹 수업으로 듣고 수학은 1대1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 관리를 받고 싶다. 또 반대로 나는 수학과 영어를 다 그냥 1대1로만 하고 싶다. 또 나는 수학만 1대1로 하고 싶다. 나는 영어만 1대1로 하고 싶다. 나는 국어와 영어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시거나 또는 국내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학생의 학업적 능력을 고려해서 지원 대학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학습 관리 프로그램도 학원에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짧은 기간 동안의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 맞춤 수업 당연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좀 더 학생이 많은 시간을 공부에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가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습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포리비에서는 이와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와 관련이 되어진 수업,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수업,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학생들에게 급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관리 프로그램,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 주위에서 숙식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 또 상담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